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팅커벨 죽이기입니다. 2020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검은숲, 저자는 고바야시 야스미, 페이지 수는 37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와 웬디를 시작으로 지금껏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터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터팬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과 작고 귀여운 요정 팅커벨, 그리고 째깍째깍 시계아거 등이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소년 피터팬도 함께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림자를 개에게 빼앗긴 피터팬은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서 팅커벨과 함께 그 집을 찾았다가 웬디를 만나고 웬디의 도움으로 그림자를 찾았죠. 피터팬은 웬디와 두 동생을 네버랜드로 데려갑니다. 한편 네버랜드에는 해적선장 후크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힘을 모아서 후크를 무찔렀죠. 이제 피터팬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웬디와 동생들을 돌려보내고 또 다른 순수한 아이들을 찾아 떠난다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모험과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의 피터팬. 하늘을 날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피터팬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덕분에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탄생했는데요. 그런 피터팬이 이번에는 동화나 고전을 다른 관점으로 비틀어서 해석하는 소설가를 만나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작가는 이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앨리스 죽이기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이후에 호두까기 인형을 비틀어서 클라라 죽이기, 오즈의 마법사를 비틀어서 도로시 죽이기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피터팬을 비틀어서 팅커벨 죽이기를 선보입니다. 이른바 죽이기 시리즈. 이 시리즈는요, 그로테스크한 묘사와 환상적인 설정이 눈에 띄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소개할게요. 작품은요, 후크 선장이 악어에게 잡아먹힌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 네버랜드에 살고 있던 부모 없는 아이들은요, 웬디 가족의 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웬디 앞에 피터팬이 다시 나타났고요. 웬디와 아이들은 다시 한번 네버랜드를 향해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던 아이들 앞에 원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 빌이라는 이름의 말하는 도마뱀이 나타나서 무리에 합류를 해서 함께 네버랜드에 도착하죠. 자, 제가 이 작품을 읽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네버랜드는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 속 네버랜드는요, 꿈과 환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른들과 아이가 서로 죽이는 일이 일상인 곳이죠.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피터팬. 그는 더 이상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조급한 성격의 사륙마일 뿐인데요. 폭력도 살인도 그에게는 일상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따위는 없고요. 악행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눈에 거슬리면 곧장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사이코패스 같은 피터팬. 너무 멀리 간 것 같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원작의 상황도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피터팬이 후크의 손목을 칼로 잘라서 악어한테 던져준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섬뜩하지 않나요? 이 작품은 그런 모습을 더욱 극대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훈련을 마치고 비밀기지로 돌아온 피터팬과 아이들은 그곳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팅커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날개가 뜯겨나간 상태로 칼에 찔려서 죽은 팅커벨.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제 아이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피터팬을 탐정으로, 도마뱀 빌을 조수로 정해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건요, 이 작품 초반에 팅커벨이 피터에게 살해당하는 상황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피터가 팅커벨을 살해하는 장면. 잔인한 장면은 거의 없는데 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팅커벨을 생각한다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거는요, 이 피터의 범행 현장을 미리 보여줘 놓고는 피터팬이 탐정이라니요. 과연 어떤 트릭이 숨어 있을까요? 자, 이제 장면을 바꿔보죠. 이곳은 현실 세계입니다. 이모리라는 인물은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모두가 한 공간에 고립되고 말았죠. 그리고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요, 네버랜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꿈으로 연결된 두 개의 세계죠.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각각 네버랜드에 있는 캐릭터와 대응됩니다. 이것을 아바타라라고 부르는데요. 네버랜드에 있는 인물이 죽거나 다치면 현실에 있는 인물도 죽거나 다칩니다. 주인공 이모리는 네버랜드에서 말하는 도마뱀 빌입니다. 이렇게 네버랜드의 이야기와 현실의 동창회를 교차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이미 네버랜드는 피터팬이라는 인물이 장악을 한 상태죠. 반기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달라요. 현실 세계에서 피터팬과 연결된 인물을 찾아서 그를 멈추게 하면 되죠. 그리고 팅커벨을 죽인 범인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의 역할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각자의 캐릭터가 누구인지를 찾는 추리를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피터팬이고 웬디일까요? 그리고 팅커벨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범인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또 작가는 뭐 때문에 작품 초반에 피터의 범행 현장을 보여준 걸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작품은 현실과 꿈속의 이야기를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이어붙여놨습니다. 게다가 시리즈의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주듯이 공통점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작품 팅커벨 죽이기는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미스터리 요소가 강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말하는 도마뱀 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작품마다 등장을 해서 사건을 풀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아울러서 범인을 확정하는 방식이 시리즈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바로 인물의 진술을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앨리스 죽이기에서는 시계토끼의 진술, 그리고 클라라 죽이기에서는 마리라는 인물의 진술, 그리고 도로시 죽이기에서는 경비원의 진술이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을 때는 대사를 꼼꼼하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는요, 이 비뚤어진 피터팬의 모습에 놀랐을 만한 독자들을 위로하듯이 작가에 대한 설명과 원작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원작도 그리 유쾌한 작품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피터팬은 몸은 자랐지만 정신은 아직 어리기에 아이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혹동화를 떠올리게 한 이 작품, 제 생각에는요, 잘 짜여진 미스터리 서스펜스 소설이라는 결론입니다. 아니면 미친 동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팅커벨 죽이기 리뷰였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요, 앨리스 죽이기를 먼저 읽기를 권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동심을 처참히 짓밟힐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